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뭐냐? 아이고 이게 뭐냐?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잠깐만. 무슨 일인지 서류를 확인한 노모는 혼절 직전의 상태입니다. 잠깐만. 아니 이게 맞아요? 확실한 거예요? 네, 맞아요. 지난해 말에 신고된 건데요. 아이고 내 모습. 아이고 나 어떻게 사냐? 어머니. 아이고 나 못 살아. 어떻게 살아? 아이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대체 서류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걸까요? 모자가 서둘러 찾은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주택 앞. 이곳엔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그래 너. 야 이거 이놈 새끼들. 형님 이거 왜 이러세요? 노숙이 야 임마.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봐. 임마 봐. 서류는 다름 아닌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흥분하는 걸까요? 그래요. 아버지 6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 치렀습니다. 근데 뭐 문제 있나요? 모자에게 일어난 황당한 사건의 정체. 바로 아버지이자 남편인 송기로의 사망 소식을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가 문제 있냐고? 야 임마.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우리한테 안 알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형님 이제 와서 무슨 소리세요? 먼저 연극 구사자고 했던 건 형님이세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됐고. 너 아버지 어디다 모셨어? 어디야? 그건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도 형님 오시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참이야. 네가 왜 이렇게 됐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대체 왜들 이러세요? 찬우야. 예? 아니 평생 얼굴 한 번 안 보던 분들이 왜 이제서 난리냐고요? 이놈 자식이야. 아주 못됐구만. 아이고 야야야야야. 놓으세요 이거 좀. 아유. 아버지의 사망으로 벌어진 형제간의 다툼. 대체 이 가정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보자. 그로부터 2달 뒤, 부친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송영호 씨가 선친의 묘를 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동생 찬호 씨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끌고 가세요. 우리 아버지 묘를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멈추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 묘를 이장하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나서서 그래? 네? 아들요? 그래요. 내가 장남이요. 저희 형이 맞긴 한데요. 아이 가세요. 빨리 가시란 말이에요. 뭐 하세요? 자식 왜 이래? 너 임마. 이제 경찰관까지 불러와? 야 아버지는 내가 지금부터 내가 모실 테니까 넌 신경 끄고 빨리 가자. 모시고 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 어디로 모시고 할 데도 없잖아요. 비야. 아유, 이거 놓으세요. 이거 왜 그러세요? 진짜. 놓으세요. 다 큰 어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버지의 유체를 가져가려는 형과 이를 저지하려는 동생.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형제는 법정에 섰습니다. 형이 동생을 상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체와 제사 주재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피고 송찬호는 지난 2012년 12월 부친 송기로의 사망 소식을 장남인 송영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보편적으로 유체 요구의 소유권은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적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순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고로 고 송기로 씨의 유체는 장남인 송영우에게 인도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원고 측의 주장에는 상당한 억지가 있습니다. 원고는 지난 46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친인 송기로 씨를 찾아뵌 적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장남이 평생 부친과 연을 끊고 살았다는 건데요. 고인을 평생 돌봐온 자식은 바로 피고 송찬호인 거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체와 제사 주재권을 반환하려는 소송이었는데요. 사실 그 형제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게 상당히 의아한 일이긴 했었지만 그 내막에는 여러 가지 또 가슴 아픈 가정사가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이 부친의 부고를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남이 나한테 연락 받고 장례를 치릅니까? 장남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은 저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왜 처음부터 작정하고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10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찬우구나. 예, 저 찬우예요. 어쩌다 이러신 거예요? 난 괜찮다. 한기로님 보호자분 되세요? 예, 제가 아들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아버지 잠깐만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검사 결과 만성 신부전이십니다. 아버님 심장 안 좋은 거 알고 계셨나요? 예, 어느 정도만. 아버지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아무래도 신장 이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식이요? 부친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말에 동생 찬호 씨는 무척이나 놀랬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찬호 씨는 형 영우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슨 일인데? 우리가 아직도 볼 일이 남아있나? 형님, 아버지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너 설마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데 저랑은 혈액형부터가 다르잖아요. 형님 혈액형이 아버지랑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형님 검사 한 번만이라도 받아봐 주시면 안 돼요? 아 됐어. 나 그럴 시간도 없고 아버지 문제는 네가 다 알아서 해. 에?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얘기는 나한테 그런 소식 알릴 필요도 없어. 형님! 결국 그때 신장 이식을 못 받으시고 5년간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생명이 위중할 때도 거들떠도 안 받고 그런 연락조차 안 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연락을 끊자고 했던 사람도 바로 형님이고요. 근데 이제 와서 장남이라고 저러는 이유를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국 고인을 평생 돌본 사람도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도 마지막 장례를 치른 사람도 바로 피고 송찬우 씨인 겁니다. 고인의 유체를 또 제사를 보시는 것도 원고보다는 피고가 더 정성스럽게 잘 볼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계속 원고가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 원고 먼저 연락을 끊은 사람은
원고의 부친 송기루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무슨 이유로 집을 나가신 거죠? 그건 바로 저놈과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랑 바람나서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바로 이복 형제간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다른 어머니를 가진 두 사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피고 송찬우 씨죠. 그런데 원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산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 그랬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사건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분란이 시작되는데요. 당시 영우 씨는 고작 11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웅 위해서라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이상아 할 일도 없다고. 영웅 씨, 내가 이렇게 빌게요. 내가 빌게요. 그땐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엄마,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연락하자. 영우야, 엄마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 괜찮길 모르겠잖아.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그리고 나 학교에 육상일비 내야 돼. 선생님이 계속 뭐라 하셔. 우리 영우, 엄마가 많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게 뭘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영우야, 영우야. 도저히 어린 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버지 도움이 필요했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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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일이니? 우리 아버지 만나려고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어?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아버지! 아버지! 왜 이래? 아버지! 아버지 지금 안 계셔. 아버지! 아버지 안 계셔. 영우야, 엄마가 여기 오지 말랬잖아. 여기 왜 왔어? 어서 가자. 싫어. 싫어. 영우야, 왜 그래? 싫어. 뭐야 진짜. 누구라나 저렇게 고집이 센 거니 내가? 얘,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거슬려. 뭐? 자네 지금 뭐라고 했어? 거슬려? 아니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애가 지 아버지 보러 오겠다는데 어쩌겠어. 어차피 온 거고 나도 할 말 있으니까 영우 아빠 보고 갈게. 자, 영우 아빠 있지? 없어요. 전우 아빠 지금 없다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사람을 밀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 남의 집에 찾아오고 그래요? 남의 집? 영우야, 가자. 엄마 괜찮아? 여보!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기 괜찮아? 당신 미쳤어? 왜 애가 된 사람을 밀고 오는 행패야? 행패라뇨. 난 손도 안 댔다고요. 시끄러! 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 그렇게 뻘뻘대고 찾아와? 넌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도 없어? 엄마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 여자 혼자 나가는 거라고요. 뭐 이 자식아? 영우야. 참나. 뭐? 저 여자? 야, 작은 엄마한테 저 여자라니. 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자식 교육?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애는 왜 때려? 당신이 뭐 해주겠다고 애를 때려? 야야야야 진짜. 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가. 동네 유세 떨지 말고 빨리 가라고. 여보 괜찮아? 조심. 그날 이후로 전 아버지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돈을 벌어서 가까스로 야간 고등학교까지 마쳤어요. 근데 저 녀석은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대학까지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고,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아버지를 외면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은 천륜지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생각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찬우에겐 나몰라라 했지만 진짜로 모른 척한 거 아닙니다. 혼자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부친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형 영우 씨는 병원을 찾아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영우 씨, 아직도 결의가 완치가 안 됐네요. 아닐 텐데요. 나 약도 잘 먹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몸 상태로 신장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선생님. 이 검사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금 신장 이식 꼭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계속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묘지 이장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찬우 저놈이 왜 나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숨겼는지 알기 전까지는요. 부친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 달 뒤, 형 영우 씨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 좀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신지. 저 송영우라고 그러면 알아요. 사장님! 여기 손님이. 이곳은 동생 찬우 씨가 운영하는 대형 식당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또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에 그 난리 피우고 가시더니 또 난리 피울 게 남은 거예요? 네가 뭔데 그 선산을 넘겨? 너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몰라? 바로 동생 찬우 씨가 선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거요? 개발이 된다잖아요. 나라에서 팔라는데 난들 어떡합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산을 팔아?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주인이죠. 주인이 팔 때 돼서 팔겠다는데 뭐 잘못됐어요? 아버지가 그 선산을 너한테 왜 줘? 네가 빼돌린 거 아니야? 빼돌리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한테 연락 안 한 거 맞지? 또 생사람 잡으시네. 자식만 해? 너 그러고 보니까 이 가게도 선산 팔아서 오픈한 거지? 이 도둑놈아! 생각해보세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우리에게 비밀로 했겠어요? 바로 아버지 재산, 자기 혼자 다 먹으려는 속셈이었겠죠. 그런 음흉한 놈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두면 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장하려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유산이 탐나서 그랬던 거예요? 뭐? 야,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됐고.
재산이고 뭐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우리 집안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외롭게 사신 우리 어머니, 그 한을 내가 기필코 풀어드린 거야 말겠습니다. 피고, 지금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부친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언제 재산을 양도받으신 겁니까? 전 절대 아버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제 앞으로 해주신 것뿐이라고요. 변호사님도 보셔서 아시잖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작고한 송기로 씨가 자신 명의 부동산을 피고 송찬우 씨에게 물려준 부동산 등기 서류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신이 사후에 제사를 지내줄 사람을 장남보다는 차남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인의 유체도 제사도 피고 송찬우 씨가 모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수발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고인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지키고 싶었던 건 바로 본처인 이향자 씨와 원고입니다. 자, 여기 증거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고인의 법적인 아내는 바로 본처인 이향자 씨입니다. 그리고 피고 송찬호 씨 역시 이향자 씨 아들로 보직에 올라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보다 자세한 정황을 알기 위해서 원고의 어머니 이향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고인이 끝까지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았던 이유,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향자 씨, 작고한 남편과 46년간 연락을 안 하셨다고 들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적 정리가 안 됐을까요?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도 원고의 어머니 이향자 씨는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세요 그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우리 그만 살자. 이렇게 사는 거 의미가 없잖아. 이혼하자는 얘기예요? 그래, 이혼하자고. 이게 뭐야, 서로 피곤만 하고. 그리고 당신 인생도 새롭게 살아야 안 돼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도대체 근데 평생 이렇게 생각으로 살 거야? 그게 좋아? 네 그래요. 평생 생각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이혼만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영우 아빠 없는 불쌍한 애 만들 수가 없다고요. 아유 이거 그냥 진짜. 야, 이 소간 뭐냐? 아버지 뭐 어쩌겠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 저 이 사람과 정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아버지가 억지로 시켜서 한 거잖아요. 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은이 정 붙이려고 애나 써봤어? 이런 못난 놈. 며느리는 얘 하나뿐이야. 앞으로 이혼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알겠지? 내 쫓길 줄 알아. 신기해. 아버지. 남편이 그렇게 집에 발길 끊고 얼마 후부터 시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가야, 좀만 기다려라. 기록은 반드시 돌아온다. 남자 바람 그거 한순간이야. 결국은 초강지 씨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미안하다. 하나야. 원고의 어머니 이향자 씨는 끝까지 병든 시아버지를 수발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아들 영우 씨를 위해 모진 시간을 견뎌냈다는 이향자 씨. 이제라도 죽은 남편의 곁을 지켜 아내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뒤로 작고한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남편은 약속을 지켰고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호의 아내는 저 하나뿐입니다. 저 여자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자 씨, 처음에 작고한 송기로 씨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호적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송기로 씨와 양정선 씨는 새롭게 혼인신고를 했겠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작고한 부친이 호적 정리를 못한 것은 원고 측을 가족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호적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 측 어머니인 양정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혼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 과연 호적 정리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요? 증인, 송기로 씨가 왜 이혼을 안 한다고 하셨었나요? 남편은 이혼을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닙니다. 형님이 이혼을 안 해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혼을 안 한 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아이고, 참 똘똘하게 잘 생겼다. 여보, 응? 찬우 곧 학교로 들어가는데 호적 정리 어떻게 할 거야? 아, 맞다. 그러게. 뭐야,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 아, 그게 아니라 그 선산 있잖아. 그 선산이 나한테 올 거거든. 너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아버지가 난리를 치는데 어떡해. 그깟 선산이 뭐라고. 위치가 아주 좋아. 두고 봐. 갖고 있으면 분명 돈이 될 거야. 아, 진짜. 아, 그리고 그니까 호적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이렇게 당신 곁에 딱 있는데. 호적 정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천천히 하자. 응? 몰라. 에이, 이게 다 당신과 찬우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내 재산도 찬우 거고. 좀만 참자. 응? 남편에게 진짜 아내는 바로 접니다. 46년 동안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애들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호적? 그게 뭐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동네 사람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송기로의 안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요. 피고 측 증인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세요. 분명 양정순 씨는 지금 고 송기로 씨가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선산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산을 받은 후에 충분히 이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송기로 씨가 이혼을 하지 않았는지. 그건 선산을 받으면서 호적 정리를 할까 의논을 했었지요. 근데 다 늙어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제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첩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남편의 진짜 부인은 바로 접니다. 자자,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자리에 착석하세요.
두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안타깝기만 한 두 아들. 최후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매를 관리할 권리는 종손에게 속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나 공동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남이 제사 주재권을 가졌다는 뜻이죠. 먼저 연락을 끊은 것도 선친이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지 원고가 소통을 거부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유체나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작고한 송기료 씨의 유체와 제사 주재권을 장남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작고한 송기로 씨는 양정선 씨와 사실혼 형태로 재혼한 뒤 법률혼 자녀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후 제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로도 간주됩니다. 그리고 고인이 직접 2010년에 자신의 매자리를 정한 후 지금까지 그 유지가 선택된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안장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 법률적 장남이라고 해도 바꿀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버지를 되찾고 싶은 장남과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차남, 그리고 죽은 남편을 곁에 두고 싶은 두 아내. 과연 법은 누구의 편에 설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오늘날 제사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은 종래의 가계 계승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자녀들 사이에서 누구를 망인의 제사 주재자로 할 것인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보아진다. 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한다. 결국 재판은 원고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비록 피고 측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장남이 선친을 모신다는 우리 사회의 관례를 더 중요시한 것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흔했던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적지 않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재산 상속이라든가 유산에 대한 그 많고 적음을 다투는 분쟁인데, 이번 사건처럼 제사 주재권이라든가 아버님의 유체를 다투는 소송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서로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고 하는 풍토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씁쓸한 맛을 남기는 그런 사례였습니다.